이제 마감 가격 공략하러 갑니다.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제 말씀 주셨던 상하프론테크도 또 잘 가고 있어요. 이제 뭐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리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상하프론테크는 그 불소소식 기반 업체로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업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이 불소소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멤브레인이 불소소시 제품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성을 좀 부과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오늘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상승을 했고요. 5개월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가 매트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저희에서 목표가 19,000원이죠.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상하프론테크 잘 가고 있고요. 오늘 마감가에 공략할 종목도 공개해 주셔야죠.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 제작 종목은 루트로닉을 준비했습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생산 전문 기업이고요. 에스테틱, 피부 미용 전문 시장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약 2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에서는 약 10위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2%의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고요. 전방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레이저 의료기기 장비 시장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입니다. 장비 교체해주긴 한 2년에서 5년인데 교체 축에 맞춘 제품 출시가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트로닉은 매년 매출의 15% 수준을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고요. 시장의 수요가 높은 신제품 개발과 안과 부분 이런과 스마트 수술 분야로서의 전방 산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피부 성형, 또 신경 통증, 망막 이런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전방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전적으로 이 신경 부분에서 신적 가셔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망막 부분은 그 임상 실험과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데 안과 레이저 장비 알젠의 상용화 모멘텀이 올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 3개 이상의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마케팅 효과가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이 올해 좀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루트로닉은 피부과 레이저 장비에서 신경외과와 안과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루트로닉이고요. 물론 실적은 적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업종도 성장성에 부과해서 올해 실적 기준보다는 성장성에 기여해서 한 13,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2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겠고요. 손절가는 8,500원 하여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루트로닉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200원, 손절가 8,500원 기억할게요.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본부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어떻게 마무리될지 안신앵커와 함께 확인하시고요. 이승조 대표의 TMI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박소연이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호가 부분 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5% 하락한 2201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도 소폭의 하락세입니다. 0.03% 조정을 받으면서 716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 0.43%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죠. 증권사 실적 개선 전망도 함께 있었고 여기저기서 증권사 목표 주가 올려놓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그동안 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빚어온 성과급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소식과 함께 2.57%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셀트리온이 상거래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2.28% 조정 마감 앞둡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반락했고 신라젠도 1.72% 조정받으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네요. 호가 돌아봤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첫 거래일에 대한 설렘, 기대감보다는 연휴를 앞둔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양이었죠. 차익 실현성 매물 출회가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깔렸고요. 코스피는 0.09% 소폭의 조정, 코스닥은 상승 전환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0.01% 소폭의 상승세만 감지가 됐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도 외국인을 샀습니다. 1,818억 원의 매수 우위. 하지만 개인 기관 동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각각 587억 원, 1,46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1,445억 원이 집계가 됐네요. 코스닥 수급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샀습니다. 3일째 매수 줄줄이 이어가고 있고요. 571억 원의 순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죠. 하지만 기관 쪽 줄줄이 매도하면서 닷새째 매도했습니다. 681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한진칼, 대한항공. 오늘 이슈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경영 참여를 위한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자 경영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진칼 2.17% 매수가 몰리면서 28,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10% 룰을 적용해서 국민연금 쪽에서 대한항공은 경영권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기대감이 뻗치지는 못했습니다. 1.79% 내림세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선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 설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것이란 설이 전해졌는데 시장은 악재로 반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화제 이슈 중심에 서 있는 현대중공업 7.58% 내림세, 대우조선해양도 8.65%나 내리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다른 조선업종들도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또 마무리를 했네요.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